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좋은 정보 기대를 할게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2020년도 부동산 시장 강력한 정부의 규제와 대책들로 인해서 부동산 재테크 어떻게 이번 연도에 움직여야 되는지 안 움직여야 되는지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부동산 재테크라는 것은 투자라든가 투기를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나의 자산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실물 자산으로서의 그런 안정성들 또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여윳돈. 바로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윳돈,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바로 부동산 재테크의 첫 번째 단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윳돈은 과연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2020년 올해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향후에 부동산 시기가 좋아지는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이제 화폐보다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투자 유형에 비해서 손실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안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이 벌써 8억 6천을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급여라든가 수입의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부동산에 접근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의 시기에 따라서 이제 호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부동산 시장은요, 분명히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물가 안정률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들의 그런 부동산의 호황기에는 규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규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시장은 후퇴기와 하향기를 거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시장이 이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불안감의 그런 불황 시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불황이 지속되는 것을 또 정부에서는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황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부의 그런 규제적인 부분의 완화 정책들, 분명히 경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완화 정책들이 분명히 포인트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포인트의 접근성을 가지고 상승기를 기록을 하게 될 텐데, 사실상 보통 이제 상승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상승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고요. 하지만 상승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도자의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 또한 상승기를 예측하고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시거나 물건을 내놓으시거나 또는 물건을 드리는 물건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취급하기, 좋은 물건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시기가 점점 매수자의 우위 시장으로서 매수자가 좋은 물건들을 고를 수 있는 시기로 당겨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과 이제 매매 전세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매매 가격, 빨간색 그래프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때는 전세 가격은 사실상 주변 시세라든가 또는 공급 물량에 대비해서 가격들이 형성되게 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과 가격 차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조정기가 분명히 나오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가격 상승이 규제로 인해서 또는 외부적인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사실상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의 수요로 전환이 많이 되고요.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지수가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매가와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타이밍에는 투자할 수 있는 분명히 포인트가 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매가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상승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정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로 인해서 갖추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택 구매력이 감소된다는 것은요, 주택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감소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가격에 그런 불안감들이 일단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번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청약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매력이 분명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임대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의 공급 대기자들도 예비 이제 청약의 당첨을 위해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의 증가. 자, 임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임대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임대 가격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가격이 늘어난다. 전세 가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매가도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서울 부동산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서울 지역은요, 확실하게 인허가의 그런 감소세라든가 또는 재건축의 규제로 인해서 공급 물량은 신축에 대한 공급 물량은 확연하게 떨어질 것 예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거래량 감소라든가 급매성 매물들은 크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급매성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쌓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들의 유동성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또 이제 굉장히 낮게 형성돼서 금액들이 나오게 된다면 현금이 좀 보유가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좋은 아파트들은 또 선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급매성 매물 나올 수는 있지만 쌓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대 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약 대기자라든가 3기 신도시 시장 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2020년 증가할 것 같고요. 임대 수요가 팽창되는 지역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유동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풀리는 부분들, 올해 45조 원의 토지보상금과 금리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다시 한번 몰릴 수 있는 것이 바로 2020년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양극화 시대에 대비해서 부동산 투자 지금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